자, 5학년 1학기 사회수업 시작할게요. 우리 국토의 위치와 영역 마지막 차시입니다. 대단원 1단원의 첫 번째 주제의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행정구역의 위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교과서는 22쪽에서 25쪽까지의 내용이 되겠어요. 이번 시간에 다룰 내용은 우리 국토를 우리 지난 시간까지 자연 환경에 따라서 지역 구분을 해보고 왜 그런 이름이 붙었는가 알아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행정구역이라는 것으로 어떻게 나누는지를 알아보고 위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독도 주소 알고 있나요? 자랑스러운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섬 독도. 독도의 주소는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가 되겠죠. 이런 우리가 사용하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주소를 행정구역 주소 또는 행정주소라고 하는데요. 행정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나라를 다스리는 일, 이것을 행정이라고 합니다. 이 행정을 하는데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국토를 일정 구역으로 나누어서 사용하는 것을 말하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큰 땅덩어리를 정부가 혼자서 다 다룰 수가 없기 때문에 일정 구역으로 나누게 되는데 그것을 행정구역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행정구역은 교과서 22쪽에 나와 있는데요. 자,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나라의 최북단 함경북도입니다. 자, 함경북도 바로 밑에는 함경남도가 있고요. 함경도의 서쪽으로 평안북도와 그 밑에 평안남도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평안북도, 평안남도를 합쳐서 평안도라고도 부르고요. 함경북도, 함경남도를 합쳐서 함경도라고도 부릅니다. 자, 평안도 남쪽으로는 황해도가 위치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5개의 행정구역 또는 크게 보면 3개죠. 평안도, 함경도, 황해도는 북한에 속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행정구역이라고 말은 했으나 실질적으로는 우리나라 정부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죠. 자, 왜 그렇죠? 네, 분단되어 있는 우리나라 상황 때문에 그렇죠. 하루빨리 통일이 되어서 온전한 한반도 우리 국토를 우리나라 스스로 다스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봅니다. 자, 그럼 실질적으로 우리 정부가 행정력을 가지고 있는 남한의 행정구역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먼저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을 포함하고 있는 경기도가 있고요. 경기도의 동쪽으로는 강원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도 남쪽으로는 충청북도가 있고요. 충청북도 옆쪽으로는 위치상으로는 옆인데 이제 부르기는 충청남도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강원도의 남쪽으로는 경상북도가 있고요. 경상북도의 아래쪽으로 경상남도가 있습니다. 자, 충청도의 아래쪽에 전라북도가 있고요. 그 밑으로 전라남도가 있습니다. 마지막 제주특별자치도가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아까 북한의 행정구역을 살펴봤을 때처럼 남북으로 나뉘어진 행정구역들도 있어요. 충청남북도, 경상남북도, 전라남북도 이렇게 돼 있죠. 자, 이런 것들은 합쳐서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우리나라는 이렇게 시도 행정구역,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을 시도 행정구역이라고 하는데요. 이것 말고도 특별시와 광역시를 지정했어요. 자, 먼저 특별시는 하나가 있습니다. 크기는 작지만 인구가 가장 많고 정부의 행정기관이 모여 있으며 대한민국의 수도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는 서울. 서울은 특별시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인구가 100만이 넘으면서 재정 자립도가 좋고
또 지역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지역은 일부 정부의 기관 위임을 받아서 처리를 하도록 하는 광역시가 있습니다. 서울 옆으로 국제공항과 수출입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항만이 있는 인천광역시가 있고요. 남한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는 대전광역시, 그리고 정부 제2청사가 있어서 두 번째 수도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세종특별자치시, 특별시도 하나고 특별자치시도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 수출입의 제1항 첫 번째 항구입니다. 관광명소이기도 한 부산광역시가 있고요. 우리나라 제3의 항구도시인 울산광역시, 경상도의 중심이 되는 대구광역시가 있고요. 전라도의 중심이 되는 광주광역시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유일의 특별자치도로서 기초자치단체를 두지 않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만 있는 것들은 서울특별시, 특별시가 하나고요. 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가 하나 있고, 또 특별자치도인 제주특별자치도가 한 개 있습니다. 그리고 광역시는 6군데가 있죠. 북한을 제외하고 남한에 이렇게 특별시 하나, 특별자치시 하나, 광역시 6곳, 특별자치도 1곳과 도 8개가 있습니다. 특별시와 특별자치시, 광역시에는 시청을 두어서 각 지역 행정을 담당하고 있고요. 도와 특별자치도에는 도청을 두어서 해당 지역 행정을 담당하고 있죠. 조선시대에도 역시 오늘날처럼 행정구역을 나누었는데요. 전국을 8개의 도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각 도의 명칭은 해당 지역의 중요한 지역 이름을 따서 정했는데, 어떻게 정했는지 한번 볼게요. 자, 먼저 함경도는 함흥과 경성이라고 하는 중요한 지역의 앞글자를 따서 함경도라고 불렀습니다. 강릉과 원주가 있어서 강원도, 경주와 상주를 합쳐서 경상도, 그리고 평양과 안주의 이름을 딴 평안도, 황주, 해주가 위치한 황해도, 충주, 청주가 있어서 충청도, 마지막으로 전주, 나주가 있어서 전라도가 있습니다. 하나가 빠졌어요. 경기도가 빠졌습니다. 자, 경기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왕이 있는 도시, 왕의 궁궐이 있는 도시를 경기라고 부른다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되는 거죠. 자, 25쪽 주제 마무리를 통해서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시아 대륙의 동쪽에 있죠. 두 번째, 영공이라고 하는 것은 한 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하늘이 되겠고요. 3번, 독도는 우리나라 영토의 가장 동쪽입니다. 4번,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와 맞닿아 있죠. 이런 지형을 반도라고 했어요. 자, 그럼 반도의 특징 5번 문제, 대륙과 해양으로 나가기에 모두 유리하다 했습니다. 자, 6번 문제, 북한 지역을 제외하면 우리나라의 광역시는 모두 6군데가 있다고 했어요. 자, 밑으로 내려가서 7번, 특별시, 특별자치시, 광역시는 전부 시로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시청이 있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남쪽에 있는 섬은 마라도가 되겠고요. 자, 마지막 9번, 황해라고 부르는 바다는 우리나라의 서해바다를 말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단원 1단원의 첫 번째 주제가 끝이 났고요. 다음 시간에는 두 번째 주제, 우리 국토의 자연 환경을 공부할 텐데요.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나라의 지형을 살펴보고 지형의 특징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